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 가설, 추리, 1000%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아나톨리 포멘코.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이제 했던 것들하고 좀 비교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자, 이게 이제 이스탄불 1800년대, 1900년대 정확한 연도 모릅니다. 사진들 한번 보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곳은 조금 이따 이야기 나올 거. 다시 새로운 연대기 요약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 요약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빨간 표 쳐진 것에 그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하고 매칭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이 퍼즐을, 큐브를 조합하기 쉽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거 자체가 지금 어지러울 거라고 좀 봅니다.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 방식이 그냥 이 맞건 틀리건 기록 기반의 비교 교차를 하면서 또 가설과 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자들이 기본적으로 그 공부들을 많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들 듣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인데 이렇게 그 어떤 기록에 대한 이게 기록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에는 인터넷 시대 기반이 아닐 때, 산업화 시대 또는 더 올라가는 때는 이 국가교육기관에서 뿌려준 그 이야기가 오로지 진실인 것처럼, 또 거기 이제 국가적 교육, 사회적 교육을 벗어나서 이게 좀 뭔가 아니다 싶을 때 이제 종교에 빠져서 온갖 A, B, C, D 종교에 가서 종교의 교리로 막 진리를 찾고 진실을 찾고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인터넷에 구글 기반에 또 기타 다른 그 기반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러한 기록의 홍수 시대에 이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를 잘 하느냐의 문제에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 이 수많은 데이터를 자가 판단, 즉 자기 중심의 해석을 각기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에서 그 각자의 해석은 자기 머릿속에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비교 교차하면서 이 과거의 에너지의 출발점, 충돌점, 변곡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작용되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까 하는 그 방향성을 위한 걸로 맥을 잡고 있지만, 그냥 금성이 산이된 이야기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내공이, 무공이,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제 캡처 받았던 게 새로운 연대기 역사. 그 다음에 포멘코의 주장에서, 이제 이 포멘코의 주장을 사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읽어봐야겠지만 책을 읽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포멘코의 주장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거 포멘코의 주장은 캡처는 받을 건데, 일단 이 주장은 한번 듣기 싫은 제 목소리를 한번 그 안경 끼고 읽겠습니다. 포멘코의 새로운 연대기의 핵심은 17세기 이전의 유라시아 역사에서 지배적 역할을 했던 러시아 호드라고 불리는 광대한 슬라브 투르크 제국의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입니다. 스키타이, 훈족, 고트족, 불가르족에서 폴란족, 둘레베르족, 드데비리아족, 베체네그족 거쳐 최근에 코사크족,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자, 살짝 보겠습니다. 이내 이르기까지 고대와 중세 역사에 확인된 다양한 민족은 단일 러시아 호드 요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한자로는 한결의 결의 민족, 이것저것 민족들. 자, 포멘코는 역사적 예수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형.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포멘코가 역사적 예수라는 신화적
또는 그 SF적 인물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의 가장 가능성이 있는 원형이 비잔티움 황제인 안드로니코스 1세 콤네노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았던 연대 서기 1152년, 1185년을 주장합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게 한글 번역이라 여러분 영어를 한글로 번역한 거라 한글 번역의 뉘앙스나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글로 읽습니다. 그는 실패한 개혁과 많은 실제 인물과 상상의 인물의 전기에 반영된 그 특성과 행위로 유명합니다. 역사적 예수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 엘리사는 히브리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의 예언자이자 기적을 행하는 자였다. 그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로 엘리샤, 그리스어와 라틴어로는 엘리세우스, 아랍어로는 알리사, 터키어로는 엘리아사 또는 엘리엣. 자, 기원전 850-800년. 그 다음에 교황 그레고리오 7세, 기원전 1020년, 1085년. 가 이사레아의 성 바실, 기원전 330. 그 다음에 심지어 이원호, 경종, 서화 경종, 본래 이원호, 토바 원호로 알려졌으며 조원호, 유명원호, 유명낭요, 1038-1048까지 제위한 중국 서하의 왕조의 초대 황제. 그는 당구족의 통치자 이덕명의 장남이었다. 자, 경종 황제 천자로도 알려진 서하 황제 통치 기간 1032-1048. 에우글리데스, 바구스, 디오니스 등 복합적 인물이자 반영입니다. 기타가 이제 안드로니코스 1세 예수를 왕의 역사적 인물의 여러 명의 뭐 그 말 같은데 1132년 1048 에우클리데스, 바쿠스, 디오니스우스 등 복합적 인물자의 반영이다. 포멘코는 이러한 인물들의 전기에서 겉보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 설명과 전기의 저자의 언어 관점 및 시간대의 차이에 비롯된 것을 하는구나. 그는 역사적 예수가 1152년 12월 25일 크림반도 피올레트꽃에서 태어나 1185년 3월 22일 보스보루스 해협에 내려다 보이는 조슈아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장합니다. 자, 포멘코는 또한 예루살렘, 로마, 트로이의 도시와 역사를 새로운 로마, 복음 예루살렘, 트로이, 요로스성이 통합니다. 요로스성의 남쪽에는 조슈아 언덕이 있는데 포멘코는 이곳에서 성경에 묘사된 갈보리 언덕이라고 주장합니다. 포멘코는 하기야 소피아를 실제로 성경의 솔로몬 성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술탄 술레이만 대제를 식별합니다. 그러나 포멘코에 따르면 로마는 단어는 플레이스홀더이며 여러 다른 도시와 왕국 중 하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로마 또는 고대 로마 또는 미스라임, 알렉산드리아 수를 둔 나일강 삼각지대에 있는 고대 이집트 왕국이고 두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새로운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세 번째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다시 이탈리아 로마 모스크바 세 가지 다른 도시에 구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석이 1380년 아이네이아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이네이스 트로이 왕자 앙키세스와 그리스 여신 아프로디테 아들인 트로이의 영웅이다. 모스크바에 건국되었다. 세 번째 로마의 위대한 러시아 호드였다. 자, 이제 이 밑에 내용은 우리가 금성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에서 많이 한 것처럼 찐 예루살렘은 어딘가 뭐 그런 맥락의 유럽판이고 그래서 이제 얘는 첫 번째 로마가 그 삼각주 이집트에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지금 하기야 소피아 아가 이스탄불에 있는 이게 솔로몬 성전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실제 어떤 왕의 인물, 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고. 또 캡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캡처 해놨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 박스질을 하겠습니다. 박스질. 첫 번째, 예수의 역사적 가능성 있는 원형은 비잔티움 황제인 안드로니코스 1세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의 인물 더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가 태어난 곳과 못 박혀 죽은 곳에 관한 관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로마에 대한 관점. 그리고 갈보리섬 이거 종합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슐레이만 대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로마, 두 번째 로마에 그는 첫 번째 로마를 고대 로마 또는 미스라임, 알렉산드리아에서의 수도를 둔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고대 이집트 왕국을 로마로 하고 있다. 즉 로마를 우리가 진정한 동경, 신라가 어디 있는지, 경주가 어디 있는지 찾듯이 이들도 로마를 찾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빨간 박스들 이야기 되면서, 자, 여기다 이제 한 장 더 넣어야겠죠. 5번, 6번. 자, 6번. 지우고. 6번. 예수의 실제 인물. 맞죠? 예수의, 이거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자. 예수 실제 인물은 이렇게 맞죠? 인물은 물음표. 그다음 7번. 7번은 예수가 탄생한 고향, 즉 예루살렘에 관한 문제죠. 예루살렘입니까? 태어난 곳. 아니 예수가 원래 그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어쨌건 베들레헴, 그 다음에 뭐 예루살렘, 뭐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예루살렘. 8번 대충 내려가서 실제 솔로몬 성전. 9번은 일단 기타.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제 생각엔 이거 하면서 약간 조선 전기 이야기도 나오고 고려 이야기도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본과 유럽에 대한 관계성. 이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제가 먼저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자면,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착각하는지.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뇌의 활동을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것도 이제 1번, 2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 2번. 자, 1번, 2번. 여러분들은 1번에 관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번. 자, 1번. 조선의 역사는. 조선의 역사는. 또는 조선의 역사는 하면서, 우리 민족 하면서 막 세계사를 대조선봉 하면서 다 우리 거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의 관점. 그러면 중국 애들은 중국 관점. 자, 그 다음에는 이 일본 관점. 일본 관점. 이들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한반도로 하겠습니다. 한반도 관점에서 역사 찾기, 역사 진실 찾기, 이 답을 찾게 된다면 언제나 한중일 또는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라는 거는 남만이 됐건, 베트남으로 표기하겠습니다. 베트남이 됐건 또는 징기스칸이 됐건. 자, 그러니까 기타 이해하셨죠? 자, 기타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기타는. 자, 물음표가
기타도 만족해야 된다. 즉 우리는 이 한반도 역사를 풀게 되면 자 이거를 풀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번, 3번, 4번 기타도 동일하게 역사 진실을 찾았을 때 이 1번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2번, 3번, 4번 다 무시하고 무조건 1번만 찾는다. 이게 어리석은 발상이라는 겁니다. 자, 한반도 관점에서 진실 찾기를 한다면 중국 관점에서도 진실 찾기가 돼야 되고 일본 관점에서도 진실 찾기가 돼야 되고 기타에서도 진실이 나와야 됩니다. 대부분이 이 한반도만 우리 거 최고 이게 국뽕 대조선뽕 국뽕에 민뽕에 대조선뽕으로 가서 이제 대조선뽕 가서 전 지구가 다 씨발 조선이야 이런 그 노망나는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응?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 오신 분은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이런 관점도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패권을 잡았다. 패권주의.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 이 현대 정치로 말하면 패권을 잡았다. 여러분 이 권력이 지금 영미 세력이나 자본 세력이 됐건 영미가 됐건 자본이 플러스가 돼서 패권을 쥐었다. 그러면 역사 만들기 그냥 재밌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영미 자본가들이 역사 만들기를 역으로 하고 패권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답은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그 상징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증거가 이스라엘의 국가 탄생이고 이들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근원이 무엇이냐? 간단하죠. 얘들은 신유교입니다. 신유교. 신신유교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신신신신유교가 될 수가 있는데 일단 신유교, 즉 유대교, 신유대교, 저는 신유대교 재정립한 이게 탄생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현재를 모르면 100년, 200년, 300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관점, 한반도 관점의 진실을 찾았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 관점에서 의문점과 답이 나와야겠죠. 자, 잠깐. 나와야겠죠. 중국 관점도 마찬가지고 기타.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겠습니다. 기타에 그럼 유럽 관점의 역사는 진실도 나와야죠. 그 유럽 관점의 역사의 진실에 하나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겠지만 그 하나의 의문이 포멘코다. 자, 그랬을 때 이 일본과 유럽과의 관계를 일본 지금의 여러분들이나 나나 일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우리가 받은 역사가 진실일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이 일본의 역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유럽도 나오고 미국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언제나 일본 기록사 관점에서 한반도 중국에서 이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패턴적으로 기록 패턴점으로 이렇게 기록과 흐름이 지리가 박자가 맞아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순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잘 보이는 게 이렇게 역사가 문화가 사상이 이동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유럽의 역사를 이들은 대항해 시대로 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승자 입장에서. 자, 이렇게. 근데 금성사회 이야기에서는 반대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럽의 역사, 어느 분기점에 대변곡점을 받았는가.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신대륙 발견 1492부터 1500년, 1600년이고 1500년, 1600년대에 가장 많이 있던 게 한반도에서 외란이고 호란입니다. 중국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턴 인식과 기록 인식이 이 한반도에 살고 있던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다. 한반도 일본 문화권은 뭐냐? 부처 문화권이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알고자 할 때는 민뽕, 국뽕 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은
머리가 한 곳으로 결국은 기울어져서 망가집니다. 가장 안 좋은 거. 민뽕, 민족뽕, 국뽕. 왜? 그 다음에 또 대조선뽕. 왜 안 좋냐? 자, 공화국,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과거 역사는 봉건제 기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또 제국 기반입니다. 역사로 여러분들이 치부하는 거. 이 관점은 민족, 공화국 관점으로 이 시대를 해석하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초딩 수준의 의식을 벗어나라! 가문사다, 가문사. 가문사. 리얼 가문사를 찾는 겁니다, 리얼. 자, 이 정도 잔소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잔소리를 하자면 10시간, 1년을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록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체계화된 이 상상과 가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 어느 스피커나 어느 채널보다 금성이 사연된 이야기에 소화되시는 분들이 더 똑똑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뭔 이야기가 되죠? 자, 이제 이 예수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겁니다. 왜? 금성이 사연된 이야기에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예수 이야기. 자, 그러면 오늘 비교교차 간단하게 또 20분이 지났습니다. 예수 12세기, 예수의 실제 인물, 이거 이제 같은 거죠. 예수 12세기 2번 6번입니다. 2번 6번. 이제 예수 실제 인물이 누군가에 대한 가설은 포맨코는 여러분들이 리서치 하시고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본에, 구글 요약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거 좀 크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거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구글 기반에 이해가 기록되어 있는 거는 이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지 오류 수정에 가깝다. 그리고 이 기록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고 이 가설이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금성이 사인되는 이야기는 예수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함을 사람들은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성리학. 이건 수없이 이야기했으니까 간단 명료하게 키워드로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이다. 이걸 이해해야 된다. 자, 그럼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이냐? 주자야. 성리학 이꼬르 주자학이다. 자, 이거는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던, 자, 그날에 사는 이야기. 이제 저는 이게 정리가 되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저 새끼 뭔 개소리 한가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자, 보시면 사실 고려 조선 관련된 연결고리는 송명리학이고, 그 송명리학이 무엇인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면 이 단편적 가설들도 다 이해가 되고, 여기 이하고 마테오 리치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마테오 리치 2까지 하고 그 위로 안 올라간 이유는,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지는데, 그나마 아나톨리 포멘코 이야기하면서 살짝살짝 맛배기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보다는 마테오 리치 기준으로 정리 정도 더 디테일을 판 다음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탕평책 계몽주의 17세기 소론과 남인의 문제, 그리고 김정희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아비뇽 유수 7명과 공민왕, 교황,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고려사하고 이탈리아, 프랑스사. 지금 어떤 걸 보여주려고 했다가 너무 내려갔는데.
지금 이게 한 7년 전부터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한 40분, 1시간 들으면 여러분들이 소화되는 것만 이해되어 있지만 이걸 다시 한 번씩 들으면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내용들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언세자, 뒤주, 십자가 이 이야기는 금속이 사회된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전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내렸지? 오벨리스크 이야기 아니고 앙린 4세 누르하치 이야기 이거 까먹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리학, 주자학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리학, 주자학. 자, 노란색으로 가운데 한번 때리고. 자, 그럼 여기서 누굽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인물 성리학, 주자 바로 주입니다. 남송의 주의. 그러니까 이 유럽 애들은 중국사를 한반도 조선 기록을 일본의 한자 기록을 섭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반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은 한자 기록의 기반과 한중일의 역사의 연결성으로서 자기 국가의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세계사를 이해하고 종교를 이해하고 종교의 어떤 문제점, 세계사의 문제점, 이게 비교 역사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만약에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를 듣는다. 누굽니까? 우리 삼국지 말고 이게 뭐지? 지금 지워도 되나? 안 되구나. 잠깐 이걸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칸막이가 보이면 여러분 보기가 불편하니까. 자, 그러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그러면 우리 서유기의 현장법사가 뭘 구하듯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 강력한 무공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제 가설이 틀렸다, 저 새끼 틀렸다 하면 제 가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한 번씩 글을 올려주시면 정말 여러분들을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제가 이 기준점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욕을 처먹고 병신 정말 또라이가 되더라도. 자, 아무튼 주의입니다. 이 주의가 누구냐? 바로 이 주의가 인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자, 주작을 만든. 그러면 이 주작에서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성리학 12세기 남송입니다. 남송 1127년에서 1279년. 자, 주의는 1130년에서 1200년. 잠깐만, 그러면 아나톨리 포메코에서 새로운 연대기에서 그 왕이 몇 년도죠? 여기 나온 애들이 1183년에서 1180년, 1885년. 제위기간이 1184년이면 태어난 연도는 1117년, 1185년. 다른 인물들도 비슷비슷하고. 자, 주의, 연대표 1130년, 1200년. 자, 거의 비슷하죠. 성리학은 12세기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한 유학의 주유학파이다. 유학 뭐라고 했죠? 요즘에는 유교로 보시면 됩니다. 유태교. 성리학의 어원. 그래서 이제 맹자, 아브라함 비유를 했던 거고. 유학의 주류학파이다. 성리학의 어원은 정의가 주창한 성증립, 축약한 명칭이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 집대성한 겁니다. 주자, 주의는 따서 주자. 송나라 시대 유학이라는 뜻에서 송학. 송나라와 명나라에 거친 학문, 송명리학, 이학이라고도 하며 송나라 시대 이전의 유학을 가르침을 집대성한 새로운 기풍의 유학. 송나라 시대 이전 겁니다. 여기서도 한번 또 이 편집, 가공, 그 시대에 맞게끔 이 빨아된 역사입니다. 새로운 기풍의 유학이라 해서 신유학, 정오정의에서 주의로 이어지는 학통혈이란 뜻의 정주학, 정주학 성리학, 정주이학, 이학, 도학, 특히 중화권에서는 송명리학이라고 하면서 서구권에서 신유학이라고 하고 학문보적 위기지학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주자 이전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제 이런 기록의 시대까지 가려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앞으로 몇 년 후가 가야겠죠.
자, 그랬을 때 주의. 그러면 이 주의가 중요하다 하면 이거 주의가 예수냐? 이건 아니다. 이거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의를 통해서 성리학이 주자학이 정립되었고 예수 비스코로만 이야기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예수는 제가 말한 건 이 소명리 성리학 기반으로 탄생한 조선에서 이 조선에서 아까 말했던 서학 즉 마테오 리치를 시대를 관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주교가 등장했다. 그래서 천주교 성인의 조선 살인들하고의 연관성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즉 송시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거 이제 소화되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이 포멘코는 예수를 왕의 인물로 또는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비유를 했지만 시대는 거의 맞습니다. 왜? 예수 스토리의 실존 인물을 이 1100년에서 1800년 인물로 비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대단한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연도가 지금 여기 나온 인물들이 다 1100년대 인물들입니다. 여기 누굽니까? 여기 교황 그레고리 7세 또는 서하 이원호. 아무튼 이제 그 밑에 인물은 이게 해석이 좀 영문이 한글로 좀 애매모호하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명확한 포멘코가 역사적 예수라고 주장한 인 안드로니 코스 1세. 여기는 이제 황제지만, 그러니까 이제 얘는 또 얘 나름대로의 민족봉이 있는 거죠. 러시아 민족봉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포멘코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이 예수 관련된 이야기는 이 주자학적 관점의 접근이다. 바로 십자가와 이 주자의 비유.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는 예수 이야기의 탄생 기반을 주의가 만들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송명리학을 예수도 있지만 누굽니까? 그 이슬람은 알라가 누구죠? 모하메드 그냥 알았어. 예수 모하메드 뭐 이렇게 모자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흘러간다. 자, 그래서 이 주자의 비밀이 있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자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이건 제가 자주 비유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십자가하고 이 주자만 여러분들이 관통한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은 많이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사에서 등장하고 로마사에서 등장하고, 그러면 이 십자가는 금성의 살인 이야기에서 무엇으로 이야기하는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또. 자, 그러면 또 소화되시는 분들 위해서.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분 블로그인데, 그냥 이거를 일단은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료가 잘 된 좀 내용들은 제가 갔다 와서 살짝 맛보기로 보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미술에서의 십자가 처형. 자, 십자가형의 그림입니다. 십자가형의 1540년 그림. 또 여차자 그림, 십자가 1622년. 그 다음에 1632년. 그 다음에 1500년대. 이렇게 그림들이 있습니다. 1500년대. 이거는 이제 뭐, 우리 한반도에도 많이 있는 한자 낙서 같은 낙서질.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가장 오래된 십자가 처형을 묘사한 그림으로 인정되는 시리아의 초기 기독교 채색 사본입니다. 586경 그려진 채색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본이죠, 이것도. 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1360년 십자가 처형.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다 주자만 이해하면.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페드로의 역십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저는 이 그림이 1954년 살바도르 달리 십자가 처형 하이퍼큐브 초입방체.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금성이 사유된 이야기에서 저도 이거는 이번에 찾다가 처음 봤는데 이야기하고 굉장히 금성이 사유된 이야기에서의 많이 이야기한 이야기 중에 하나. 십자가가 바로 큐브다. 큐브가 뒤주이다. 그거를 좀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그림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면서 박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사유된 이야기는 큐브론이다.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큐브론. 그래서 큐브, 뒤주, 십자가 이야기들, 장언세자, 하늘에 바친 세자, 장언세자 이야기 들었고, 또 이렇게 장언세자도 있지만 살인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 이야기 여러 명들 인물들 이야기했던 것들. 그것도 이제 1500년대죠. 누굽니까? 그 조광조 이야기하면서. 자, 큐브론, 십자가형.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분들은 아시는 뒤주냐, 십자가냐. 뒤주냐, 십자가냐. 그것도 한번 넣을까요? 간만에. 왜냐면 예전에 듣던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듣던 분들. 자, 간만에 뒤주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뒤주를. 이 뒤주와 십자가의 비교는 굉장히 금성의 세대에서 많이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장언세자. 즉, 영조, 종조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 만들어진 천주교 이야기, 개신교 이야기. 물론 이제 그 기반들이 더 있었겠죠. 그게 또 저는 이제 이슬람하고 이어지는 정기 이야기, 고려 시대 이야기 또 근데 이어지는데 이게 이펙트가 강해진 게 우리 조선왕조 기록에서는 바로 이 사도세자의 뒤주 사건이다. 아들을 죽인 사건. 십자가에 죽였는가, 뒤주에 죽였는가. 우리 한반도 세트에서는 당연히 뒤주겠지만 이게 그 성리학의 실체를 이해하는 천주교 시대, 개신교 시대에는 당연히 십자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 이야기는 수없이 했으니까 깨우칠 자만 깨우쳐라. 그러면 금성이 사유된 이야기에서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예수는 천주교의 탄생이, 천주교가 등장한 거고 그 이전에는 마테오리치 전에는 이슬람이 하고 천주교 애매모호한 게 섞여 있었을 거다. 그래서 주원장의 백년교입니까? 주원장 이야기 나오면 백년교 또 그 주자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 예수 스토리텔링은 그 이전부터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이펙트가 한번 강조된 시기가 영종조 시대다. 또 이 비슷한 애가 또 조광조도 나오고 또 우리 주원장 스토리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이 주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주원장이 뭐였죠? 주원장 스토리.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원장 스토리에 등장하는. 자, 주원장. 자, 주자. 탁발성이 나옵니다. 탁발성. 공권적인 한. 백년교도 등장하고. 자, 백년교가 뭔지 공화국 스타일. 자, 그 다음에 곽자홍을 따라다니면서 이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탁발성. 탁발성을 유럽으로 가면 뭡니까? 자, 여기 어디 있습니까? 흑사병 맞아서 형제를 맞아서 시하고 부인을 하고 대수하고 황각사가 나오죠. 황각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절의 살림살이를 마저 어려워져서 탁발성이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계를 유지했다. 황각사와 탁발성. 이것도 나중에 제가 이거 주원장 것도 예전에 좀 했는데 우리 고려 말하고 이야기해서. 자, 이건 또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주자가 중요하다, 여러분. 주자 정말 강조해도 중요한. 그래서 금성이 사유된 이야기에서는 이 예수에 관해서는 수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키포인트는 주이다. 이 주이라는 인물하고 아나톨로 포멘코가 이야기하는
이 왕의 원형하고 시대적으로 자 이런 관점이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나 제가 더 높은 관점에서 지금 과거 기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하는 주인공을 쓴 작가 이들은 예수라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배역을 우리 시대의 슈퍼맨이 하늘을 날고 저기 어디서 와가지고 막 한다고 슈퍼맨을 믿는 대중들의 관점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스토리를 각본하고 각색하고 쓴 그 스토리를 또 우러먹고 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성이 살아낸 이야기가 종교와 역사를 뛰어넘어야 된다. 음모론도 뛰어넘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러지 못한 자는 금성이 살아낸 이야기를 전혀 소화할 수 없다.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머릿속에 한쪽으로 기울어진 한 프레임에 갇혀진 그 키워드들이 단어들이 뇌를 자극시키는 도파민만을 쫓아다니는 좀비들이 되는 거다 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도 우리 뭐죠? 잠깐 이거 다음에 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자 조슈아 언덕 요로스성 남쪽에 있는 조슈아 언덕 그러면 트로이가 요로스성이다. 요로스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음에 보고 할 거지만 자 구글 어스 한번 또 간만에 구글 어스 이펙트하게 자 요로스성 여기 자 우리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이스탄불 자 이스탄불과 여러분 유럽판 지도를 볼 때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3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 유럽을 뭐 두 번째 한 이 북아메리카판 동부 13도 여기 5대5를 뭐 1한 3한 자 2한 그 다음에 아시아를 자 아시아 이렇게 3한적 관점에서의 서쪽과 동쪽 하지만 이 3한의 금성이 살아낸 이야기에서의 오리지널 무대는 더 올라가면 당연히 멕시코마 이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더 고대사로 넘어가면 태평양에 뭐가 가라앉았다 또 뭡니까 이 대서양에 뭐가 가라앉았었다 또 이거 대륙도 이동한다 뭐 그냥 그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재미로 정말 재미로 여러분들이 소화가 많이 된 사람들이 좀 모였을 때 재미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오는데 자 그러면 유럽판에서 동로마 서로마에서 서쪽과 동쪽의 동경이 바로 뭐죠? 이스탄불 이거 버벅거리네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쪽이 자꾸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 이동하는 겁니다. 밀고 가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구에서? 로스차일드, 시오니즘. 지금의 패권주의, 1800년, 1900년대를 패권을 지금도 잡고 있는. 그래서 이쪽이 문제가 되는 거고, 이쪽에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거고, 이쪽에 새로운 구대사 엔키, 엔닐, 이지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호와 야훼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여호와 야훼 구약, 신약의 흐름이 갇혀있는 그 무대의 기반으로 깔려있는, 이슬람까지 깔려있는 동네가 이 동네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거는 그것의 원 시나리오가 이곳일 수도 있다라는 가설이 금성이 살아낸 이야기다. 그러면 세계사에서는 여기는 그냥 신들의 뿐이고, 원래 역사, 고대 역사는 여기서 당연히 출발을 해야겠죠. 그 출발의 연결고리가 이집트가 되는 거고, 또 이 근동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교의 조상을 찾아서 이 수메리를 찾아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쪽 중동으로 퍼져져 있는 거고. 그러면 맹자 이야기. 그럼 이거 종교적 이야기고 이 종교적 이야기에 유대교, 신유대교, 유태교 이거의 전질이 된 한자 기록의 맹자 기록, 이 중국 기록으로 한자 기록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만 그 한자 기록이 실제 무대가 되는 과거의 그 공간이 혹시 아메리카가 아니겠느냐라는 가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은 머리 아파할 게 없습니다. 사망 기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이 아시아권 문화에 기록된 한자 기록은 이식판이라는 것을 조선판만 깨우치면 일본판, 중국판,
몽고판, 이 동남아시아판이 다 이쪽 문화의 기록이 이식이 된 겁니다. 그럼 그 기록 이식이 한자 문화권이 유럽판에서 한자가 빠져나겠는가? 그러면 이쪽이 한자 기록을 쫓아가는 중국 기사의 기록의 무대가 될 수 있겠는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뉴클리어, 리셋, 새로운 제국이 된 이쪽이 가깝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여기서의 의문점이 바로 인류 역사 2000년, 예수 후에 2000년 역사가 유럽에 있었겠는가? 그게 아닐 것 같다. 1500년대 이전에는 약간 구라가 섞였다. 그러면 시공간에 구라가 있었다라는 논 중에 하나가 포멘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어거지로 2000년을 만든 느낌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등장하는데, 그게 고조선이고 또 조선이고 고려고, 왕조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거의 비슷비슷한 것도 애매모호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잠깐. 지금 요로스성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요로스성이, 자, 요로스성. 지금 이게 좀 3D가 왜 감이 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로스성에, 이건 이제 그 이스탄불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이제 그 근처의 성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로스성입니다. 이게 요로스성. 이게 요로스성. 요로스성이 이 딱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그리고 최근 사진은 이게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문양. 이 문양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삼별초, 유럽의 기사가 일본의 사무라이가 되는 거고, 성전 기사단의 상징. 그러면 일본은 시마지 가문의 상징, 즉, 그 가마쿠라 막부의 수호무사, 집단, 가문, 바로 시마지 가문하고 이게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유럽사, 한반도사, 조선사, 고려사, 일본사, 이게 다 이꼬르 관점을 잡아낸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톨리 포멘코가 텍스트의 통계적 상관관계와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에서 이야기했던 방식입니다. 그것만 잠깐 보고, 오늘 준비한 걸 다 보여줬나? 심하지 했고. 자, 그럼 연대기 보면, 자, 이거 연대기죠. 연대기 보면, 포멘코의 방법이 텍스트 통계적 상관관계가 있고,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 천문학적 증거, 이거는 금성이 사진 이야기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고대사의 덕담 이야기의 최거봉, 우리 최희성님. 물론 최희성님을 제가 금성이 사진 이야기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야기하지, 막 난도질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그분만의 재밌는 이야기에 자기화가 돼 있는, 또 발전이 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아메리카 쪽 세계사 보지도 않다가 막 또 보고 가다가 아무튼 여러분들도 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 다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이런 것들이 뭐 대조선봉, 단군, 환복봉 이런 것들을 차별화시키는 게 뭐냐면, 이걸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왕조의 통계적 상관관계. 우리가 가장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이거 아까 유튜브 보여주려고 말았구나. 우리가 명청의 황제와 조선의 황제를 비교 교차하는 거. 조선의 황제와, 조선의 역사의 왕들과 영국의 역사의 왕들, 프랑스의 역사의 왕들을 비교 교차하는 거. 고려의, 징기스칸의 역사를 프랑스의 역사의 카페 왕조와 한반도의 왕조와 비교하는 거. 한반도의 최씨 정권을 프랑스 역사의 카페 왕조하고 징기스칸 왕조하고 또 일본사의 인물하고 가마쿠라 막부하고 연관시키는 거. 그런 방식을 이미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거고, 또 이 사람은 이제 유럽사에 기반해서 하고 있는 거죠. 왕조의 통계 상관관계. 그리고 이제 그런 분류로 이야기를 하는, 자, 여기서 이제 음모론. 자, 여기서 이제 이건 또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여러
팬덤의 시간의 가설 또는 기타 등등 대체 역사 관련 관점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들만의 이제 저기는 이제 그걸 모르죠. 해결 못하죠. 그 뭐냐면 이 예수라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라는 신성으로 세뇌가 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한반도는 조선왕조 기록을 배웠지만 역사 그 조선왕조 기록과 아무 상관없는 동네라 바로 공화국으로 넘어지고 실제 가문도 없고 그런 봉건제 형태의 가문은 존재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고려, 조선, 명청,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받아들인 놈이 일본 놈들이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또 할 이야기가 더 많죠. 제가 하지만 일단은 여기 정도까지만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이 아나톨리 포멘코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예수를 특정 왕으로 비유한 게 아니라 이 여러 인물들로 등장을 한다. 이 성리학적 관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왕들, 십자가에 못 박힌 패배자들 어떤 관점이라고 얘기했냐면 즉 왕이 되면 왕이 되지 못한 그걸 이제 루시퍼로도 비유하고 왕이 되지 못해서 유배당해서 죽은 자도 예수하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라는 인물을 조선사, 고려사 또 삼국사의 황제나 왕으로 비유할 수 있는 희생적인 인물은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나토리 포메코가 이야기했던 이 시간대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는 주의가 남송에서 성리학을 만든 거고 이 성리학을 통해서 고려조선이 이어지고 고려조선의 역사적 기반의 사상이 이슬람 천주교 또는 개신교 그 다음에 다시 신유태교 시오니즘으로까지 등장해서 실제 지금 국가로 탄생해서 지금 중동에서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본과 돈으로 믿는 세력이 영미 세력이고 그 영미 세력의 자본의 끝점은 결국은 로켈러 로스차일드 그 중에 로스차일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또 이거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 솔로몬 이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고 조금 하지 않은 게 고대사 이야기 예수 12세기 좀 오늘 이거 간단하게 좀 했고 예수 12세기 관련된 이야기가 주자학이다. 금성이 사진 이야기에서는 주자학 주희를 포인트점이다. 뭐 그 전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던 게 맹자 삼천지교 맹자 이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거고 자 이런 비유들을 한 거고 자 그리고 희생양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는 존재한다 정도. 십자군 전쟁은 일단은 이것도 하겠지만 삼별추죠. 삼별추 아까 말한 일본의 가마쿠라 마포 탄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아나톨리 포멘코 하면서 약간 전기로도 넘어가고 고려사로도 연결되고 일본사, 세계사, 고려조선사 또 한 번 또 이야기하는 거에서 좋은 관점이라. 자, 아테네 학당 여러분은 조정당하고 있고 아무튼 소화되시는 분들은 한반도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전 인류적 관점이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깨달음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시간대, 하나의 제국에 갇히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씹어 먹어야 된다. 모든 것을 관통해야 된다. 그래서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가 바로 심볼리즘이 눈을 33도를 관통하는 화살입니다. 서포트 감사드리고 자 우리 카카오뱅크로 또 후원해주시는 행복망님 감사드리고 별 3개 별 3개면 3편까지 뒤에 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멤버십으로 함께 해주시는 보라빛, 진호, 박건님, 하늘색건님, 조현님, 원사님, 지영님, 강국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화들 잘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